자, 그럼 본격적인 수업 이전에 제 소개를 간단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소개는 이 수업 설계를 하게 된 배경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인천교육청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은 이미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되지만 작년 이맘때쯤에 체육교사 깡이라는 영상의 주인공이 바로 저 채용요정 두두 선생님입니다. 아직 영상 안 보신 분들은 위에 카드 클릭하셔서 영상 시청하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자가진단 홍보를 위해서 재미로 만들어 본 체육교사 깡 영상으로 시작해서 이것을 수업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파일럿 테스트로 학생들과 같이 패러디 영상도 만들어 보고 실제 방송국에서 촬영도 같이 해봤었습니다. 자, 이런 노하우들로 학생들 수업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이런 수업 설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영상 끝에 제가 수업을 끝내고 나서 얻은 학생들의 변화나 제가 느낀 점을 정리해 놨으니까요,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차는 아래 내용을 누르시면 타임라인으로 정리를 해 놨습니다. 시간 누르셔서 원하는 시간대에 시청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수업 설계 배경을 먼저 말씀드릴 건데요. 체육교과에는 건강, 도전, 경쟁, 표현, 안전이라는 총 5가지 대영역이 있는데요. 블렌디드 수업 상황에서는 건강, 도전, 안전과 같은 인지적, 지식적인 활동에 치중되거나 개인 신체 활동에 국한되는 경우들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교과 재구성을 했고요. 영상 제작 수업의 단원은 건강, 표현, 안전 이 3가지 단원을 조금씩 동시에 학습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하였습니다. 수업을 설계하면서 집중했던 핵심 역량은 온라인상에서 학습하기 부족한 공동체 역량, 의사소통 역량 이 2가지로 설정을 했고요. 온라인 수업에서 학생들이 거부감 없이 예절을 지키면서 토의하는 방법을 익히고 향후 온라인 수업에서도 거부감 없이 교사와 소통이 가능한 것에도 목표를 두었습니다. 자, 그럼 수업 설계를 설명드릴 건데요. 수업 도식으로 전체적인 진행 방식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행 방식은요, 첫 번째로 학생들이 조편성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영상 기획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영상 기획서가 작성된 후에는 본격적으로 콘티를 작성하게 되는데요. 이 콘티 부분에서 꼼꼼하게 잘 작성이 되면 바로 영상 촬영이 들어가게 됩니다. 자, 내용 구성은 간단하고요. 수업 진행 방식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진행 방식은 학생들에게도 동일하게 설명을 했는데요. 교과 지식 수업, 아까 이야기했던 건강, 안전에 대한 설명을 5분에서 10분 수업 초반에 하고요. 그리고 영상 제작하는 회의를 중간 부분에 갖고 마지막에 교사가 피드백 주는 이런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한다고 이야기했고요. 오프라인 상황에서는 학생들이 서로 대면을 하면서 영상을 촬영하고 제작하고 회의하는데 좀 집중하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첫 번째, 도입 부분에서는 모든 교과 수업에서 동일하게 학생들에게 동기부여를 우선적으로 실시했습니다. 일단 제가 만든 영상을 보여주고요. 제작 과정을 설명해 주면서 학생들이 어떤 영상을 만들지 한 번씩 고민하도록 안내를 했고요. 교내 체육 행사를 기획해서 순위별 상품을 부여하는 이런 행사를 안내해서 동기부여를 불러일으켰습니다. 또 제가 만든 영상을 보여준 것 뿐만 아니고 학생들이 인상 깊게 봤던 공익 광고들을 하나씩 추천받아서 같이 보면서 토의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습니다. 자, 도입에서 주제를 좀 명확히 안내했는데요. 영상 제작의 주제는 수업 시간에 교과서로 배운 건강과 안전을 영상으로 표현하기, 이 주제를 가지고 했고요. 동기부여 이후에 건강과 안전에 대한 이론적 수업을 계속 진행하면서 영상 제작에 필요한 지식을 습득하도록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하니까 조금 더 학생들이 집중도가 올라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여기서도 교사의 피드백이 중간중간 들어가서 결과물이 올바른 방향성을 갖도록 이렇게 안내를 했습니다. 조편성은 조를 편성한 후에 역할부여를 한 것이 아니고요. 역할부여를 한 후에 무작위로 조편성을 했습니다.
역할은 총 6가지. 감독, 총괄, 촬영자, 편집자, 안무가, 보조자 이렇게 총 6가지를 부여했고요. 역할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해주고 모든 역할이 한 조 안에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여기서 약간의 팁을 드리면 한 조에 인원이 조금 적어야지 무임승차하는 이런 인원들이 많이 발생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수업을 진행하면서 학생들에게 영상 제작 조건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했던 것 같은데요. 조편성이 완료되면 영상 안에 들어가야 하는 조건과 온라인 수업 에티켓을 안내했습니다. 영상 조건은 첫 번째, 주제가 명확하게 드러나도록 하기. 두 번째, 코로나 안전수칙 지키기. 세 번째, 체육 시간에 배운 지식 중 한 가지를 표현하기. 네 번째는 모든 학생이 영상 안에 대사 또는 움직임을 보여주기. 코로나로 위험한 상황에 학교를 등교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이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집에서 촬영한 영상들로 이어붙여서 결과를 제출한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수업 에티켓으로는 기본적인 인간 예절을 기본으로 하고요. 음소거하지 않고 토의 중 1회 이상 이야기하기를 설정했는데요. 여기에 카메라 화면 켜기 이거를 설정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지금 듭니다. 콘티 작성, 영상 제작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요. 영상 콘티 구글 문서에 들어가 있는 내용은요, 지금 떠 있는 화면과 같고요. 주제를 명확히 적어주고 교과서에 지식적인 어떤 부분을 영상으로 표현할지 명확히 적는 칸을 만들었고요. 신체 활동이 부족하기 때문에 움직임이나 댄스 요소 이 두 가지가 모두 들어갈 수 있도록 설계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음악과 분위기, 컨셉, 그리고 영상 길이 이렇게 적도록 했고요. 영상 기획서를 이렇게 작성한 후에 본격적인 콘티를 작성하는데요. 처음에 오디오, 비디오, 자막, 기타 이렇게 4개 항목을 만들었습니다. 오디오 같은 경우엔 어떤 대사를 주고받을지 적는 아니고요. 비디오 같은 경우엔 어떤 장면을 표현할지 그림으로 표현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자막 같은 경우에 영상 안에 삽입될 효과나 자막을 적도록 했고요. 비고엔 추가적으로 기타 사항이 있을 경우에 활용하도록 칸을 4개로 구성을 했습니다. 플랫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용 플랫폼은 구글 클래스룸인데요. EBS, 줌, 패들렛, 멘티미터, 카훗, 네이버 밴드, 카카오톡 어떤 플랫폼을 사용하셔도 무관할 것 같습니다. 블렌디드 초기에는 줌이랑 패들렛 같은 여러가지 수업 도구를 혼합해서 사용해 봤는데요. 그런 수업을 끝낸 후에 학생들 설문조사를 했을 때 어떤 수업 도구보다 본인들이 접근하기 쉬운 플랫폼이 가장 교육적 효과가 있었던 것 같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서 좀 심플한 구글 클래스룸을 선택을 했고요. 그리고 이 구글 클래스룸을 장기간 사용하는 방법으로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화상에 있는 구글 클래스룸에 구글 미트를 사용했고요. 조별로 구글 미트 주소를 배정해서 구글 미트에 없는 소그룹 회의 기능을 만들어서 사용했습니다. 블렌디드 수업을 하면서 도구의 선정은 이가 아니면 잇몸으로 하는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자, 블렌디드 수업에서 여러가지 플랫폼들과 도구로 고민을 많이 하실 텐데요. 도구에 수업을 맞추지 마시고요. 수업에 도구를 맞추시길 바랍니다. 콘티 작성은 협업이 가능한 구글 문서를 활용해서 보조도구로 구글 잼보드, 구글 설문지, 구글 프리젠테이션 여러가지 기능들을 다 안내를 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세팅을 했습니다. 그러나 학생들이 점점 시간이 갈수록 자신에게 편리한 노트를 꺼내고 수기로 작성하는 이런 회의 방식을 선택을 했고요. 이렇게 작성해서 카메라로 보여주는 걸로 계속 변경이 되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선생님들도 기술적인 온라인 도구에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선생님이 부담되는 도구는 학생들도 부담이 된다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학생들 조별로 영상 제작이 됐으면은 그 영상을 유튜브에 일부 공개로 설정해서 일정 기간 동안 해당 학년의 모든 학생들이 시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영상의 조회수나 좋아요 개수를 확인해서 조별 평가의 아주 작은 부분에 반영하겠다고 공지를 했습니다. 자, 이 부분은 학생들에게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부분이었고요. 자, 영상 평가는 동료 체육 선생님들에게 맡겼는데요. 그 평가표를 학생들에게 미리 제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평가 방법은 사전에 안내한 루브릭 평가표에서 영상 평가 점수, 영상 반응 점수, 동료 평가, 자기 평가, 교사 평가를 적절한 비율로 합산한 점수를 평가를 했고요. 그리고 또 학생들과 주고받았던 그런 피드백과 학생들이 수정한 이런 내용들을 메모하고 기록하면서 과정 중심 평가를 반영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학생들이 성장한 부분들은 특기사항으로 적어주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럼 영상 제작 수업에서의 저의 노하우는 첫 번째는 확실한 주제를 부여해 주는 게 가장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학생들이 활발한 회의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명확한 콘티 작성에서 이 영상 제작 수업이 어떤 결과물을 가져오느냐가 판가름이 됐습니다. 학생들이 나중에 가져오는 영상의 결과물보다는 과정에서 학생들에게 피드백을 부여해서 학생들의 성장을 불러오는 거에 중점이 있다는 것, 그것만 기억해 주시면 좀 알찬 수업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도 처음에 학생들이 능력이 부족하면 어떻게 할까 고민을 했는데 이 수업을 하면서 이런 블렌디드 수업 도구를 활용하는 방법을 학생들에게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 요즘 학생들은 저희보다 영상 편집이나 미디어들에 더 많이 익숙해져 있어서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학생들이 영상을 제작할 때 어플이나 프로그램에 워터마크가 있어도 괜찮다라는 전제 조건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 학생들이 돈 주고 프로그램을 사비로 사는 경우들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콘티 작성 회의를 진행하면서 교사의 역할은 학생들을 계속 관찰하면서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피드백을 주시는 게 가장 좋고요. 그리고 과정 중심 평가의 핵심이 또 피드백이죠. 피드백을 주시면서 이것을 얼마나 수정을 했는지 이거를 체크하면서 나가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수업 이후 느낀 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상황에서 학습자 주도적인 수업이 많이 부족했는데요. 회의를 통한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수업이 오프라인보다 온라인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 느꼈습니다. 오프라인에서 약점을 보이는 학생들이 온라인에서 색다른 강점을 보이는 부분들이 많이 확인될 수 있었고요. 무임승차하는 학생들이 온라인으로는 확실히 눈에 보이기 때문에 모두가 참여하는 그런 수업을 만드는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온라인 수업에 대한 어색함이 존재했던 학생들이 하나둘씩 화면을 켜고 음소거를 해제해서 스스로 질문하는 것들이 인상 깊게 느껴졌고요. 4차 산업혁명을 살아갈 우리 학생들이 이런 온라인 상황 회의에 조금씩 적응해 가면서 방법을 찾아가는 것에 보람을 느꼈습니다. 자, 영상을 마무리할 텐데요. 아이디어 제공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